2014년 4월 중국 랴오닝성 부신양길 자치구의 한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여성 리오는 일상과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던 그녀는 어제 저녁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딸이 침대 위에서 보이지 않자 방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한 번 잠이 들면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은 얼마 전 딸이 이혼을 해 심리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화장을 마친 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양계장에 사료를 주기 위해 사료 한 통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지나 대문 쪽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대문에 자물쇠가 그대로 잠겨있는 것을 보고 딸이 나간 흔적이 없는데 그럼 간밤에 어디를 나간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바닥에 피가 튀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이웃 어른인 왕씨 집으로 달려가 그를 혈흔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설명을 듣고 난 왕씨는 그럼 이 핏자국이 보이지 않는 딸의 것일 수도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대문은 자물쇠가 열린 흔적도 없고 파손된 흔적도 없어 누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내부인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딸아이가 밖으로 나갔다 치더라도 자물쇠를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열쇠는 간밤에 자신이 가지고 잠을 잤기 때문에 딸아이가 그 열쇠를 이용해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경찰에게 어젯밤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한 뒤 한밤중에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큰 소리로 해놓고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침대를 살짝 봤더니 딸 샤워란이 없어져 화장실에 갔나 보다 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고 텔레비전을 마저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밭일을 했던 터라 TV를 보다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딸이 침대에 없어 혹시 어제 저녁에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았구나 하며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이 도대체 그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혈흔이 발견된 방향 쪽으로 걸어가던 경찰은 집 한쪽에 아주 오래되고 낡은 가건물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이 건물은 무엇하는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곳은 닭과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인데 모이를 줄 때 이외에는 거의 오지 않은 곳이어서 별다른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경찰은 내부가 수상해 닭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닭장 안에 조그만 구덩이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막대기로 그 안을 쑤셔봤습니다. 수차례 아궁이를 쑤셔보던 경찰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둔탁한 것이 구덩이 입구를 막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끄집어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얼마나 크던지 쉽게 꺼내지지 않아 창고에서 곡괭이를 가져와 구덩이에 집어넣고 잡아당긴 후에서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어머니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실종된 샤오란이었습니다. 잠시 후 과학수사대가 도착해 시신을 조사해 봤더니 샤오란은 잠옷 같은 가을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와 목 부분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간밤에 화장실을 가다 누군가에게 봉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비명소리나 낯선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웃 주민들을 차례대로 만나봤습니다. 옆집에 사는 왕노인을 찾아간 경찰은 그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여러 번이 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들리고 멈춰서 별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단순한 비명소리로 생각해 그냥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지른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사는 샤오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진술을 듣던 경찰은 왜 연속해서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왕노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이 분명 타살에 의한 살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문 앞 우측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용의자가 그곳에서 1차로 범행한 후 샤오란을 노후된 가건물로 끌고 가 그곳에서 2차 범행을 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주위에 그녀가 반항한 흔적이 없고 피가 튄 방향이 일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구를 만나러 나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인지 습격을 받아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살인범이 샤오란을 살해한 의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한밤중에 밖으로 나갔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집에서 나갔을 때 잠옷을 입은 채 그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그녀가 입고 있었던 찢어진 가을 잠옷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 그녀가 나간 것은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 급하게 나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갔던 누가 찾아와 그대로 나갔던 분명한 건 급하게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옷을 입은 채로 만나도 불편하지 않은 상대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갔어야 했는데 잠옷을 입은 채 나갔다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럴 경우도 가능하긴 한데 샤오란이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마침 누가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그녀를 불러 샤오란이 따라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밤중에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면 바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한밤중에 그녀를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안장시 마을은 농촌 지역이라서 야심한 밤에 누가 돌아다닐 사람이 없어 한적한 곳인데 누가 불렀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왜 닭장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불빛 없이는 닭장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인데 그리고 그곳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어 닭장을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이 그런 찾기 어려운 곳을 어떻게 찾아서 들어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는 분명 샤오란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이거나 집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샤오란의 가족이 모르는 누군가와 어떤 원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에게 혹시 주위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냐고 묻자
어머니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인에서도 샤오란의 부모는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며 입을 열었는데 얼마 전 딸이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딸이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건 분명 전 남편과 연관된 사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전 남편 핑모우를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샤오란은 결혼 후에도 인터넷 채팅에 미쳐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고 컴퓨터 앞에만 있는 날이 허다했고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샤오란에게 화를 냈는데 분을 참지 못한 그녀는 짐을 싸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공장에 들어가 혼자 돈을 벌어 생활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개월을 그렇게 떨어져 지내더니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이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이 별거를 2년 동안 했는데 왜 샤오란은 이제 와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는가 하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이혼을 통보하자 사위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전 남편이 아내가 통보한 이혼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찾아가 그날 알리바이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사건 당일 회사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있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동료를 배웅한 후 10시가 조금 넘어 직접 차를 몰고 집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나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이웃에게 물어본 결과 이웃들은 그 뒤로 누가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간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가 정말 집에 들어간 후 잠이 들었는지 소리를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갔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식당을 찾아가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만약 그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한 것이 바로 발각이 될 텐데 왜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사위 핑모우의 행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는 PC방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그곳에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며 놀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 PC방에서 같이 게임하던 그녀와 저녁 식사도 하고 술을 마신 후 그녀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육체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핑모우는 얼마 전 샤오란과 다시 재결합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핑모우를 찾아가 사실을 묻자 재결합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어떻게 와이프를 찾아가 살해할 수 있냐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재결합하는 것도 순순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핑모우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수차례 처갓집을 방문해 장모를 만나 아이들 때문에 재결합을 원하고 있으니 주변을 정리할 동안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장모는 실제로 사위가 수차례 집을 방문해 재결합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 주위에는 노인들밖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용의자가 전 남편도 아닌데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받던 핑모우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2년간 별거를 했는데 그녀가 사귀던 남자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남자가 끼어든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와 한동안 동거를 하고 지내더니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며 빅모우에게 다시 재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남자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대낮에 밭일을 마치고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깨어봤더니 젊은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딸은 그 남성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말했던 놈이 저놈이었구나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샤오란이 남성을 집 밖으로 밀쳐내 돌려보냈던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딸이 남편과 재혼하기 위해서는 만나고 있던 남성을 정리해야 했을 텐데 남성이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성이 찾아와 난동을 부린 후 샤오란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사건은 분명 그 남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경찰은 샤오란이 사귀고 있었다는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 그녀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봤습니다. 핸드폰에는 여러 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걸려온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발신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신사의 신원을 조사해 남성의 집을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다는 식당을 찾아가 형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형이 얼마 전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간다며 이곳에 잠시 들렸다 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도주한 것으로 보아 샤오란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에를 검거했습니다. 시에를 조사실로 끌고 간 경찰은 의외로 순수하게 자백하는 그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 장가를 가지 못했던 그는 샤오란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아이를 하나 낳아 키우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좋지 않아 그녀와 남보라는 듯 행복하게 살고 싶어 동거하는 2년 동안 노동일을 하며 평생 모아둔 돈을 그녀에게 맡겨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해서 같이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혼수도 장만하고 가전제품도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얼마 후 그녀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시에는 샤오란이 맡겼던 돈도 다 써버리고 자신에게 무관심해지자 그녀의 행실이 괘씸해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질까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헤어지자고 해. 그럼 그동안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전 재산을 주었던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혼수로 사둔 금반지며 목걸이가 생각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샤오란이 전 남편과 재혼할 계획이며 당분간 고향집으로 내려가 있을 테니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시에는 그녀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에 취한 시에는 그녀의 고향집으로 내려가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녀 집 앞에 도착한 그는 샤오란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는 어머니가 있어 쉽사리 들어갈 수도 없었고 언젠가 한번 나오겠지 하며 담을 넘어가 마당 풀숲에 숨어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마침 그녀가 잠옷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오자 시에는 핸드폰 전등을 켜 그녀에게 비췄습니다. 그러자 샤오란이 손전등을 켠 사람이 시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놀란 그녀는 여기에서 뭐 하는 것이냐며 빨리 돌아가라고 했으나 시에는 모든 것을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샤오란은 남편과 재혼하기로 약속했으니 그럴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참을 수 없었던 시에는 마당을 두리번거리더니 쇠꼬챙이를 찾아내 그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쓰러진 샤오란이 소리를 지르자 마을 사람들이 들을 것이 두려웠던 그는 수차례 몽둥이로 때려 살해한 후 그녀가 숨을 쉬지 않자 샤오란의 입을 막고 닭장으로 끌고 들어가 2차 범행을 했습니다. 시신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그는 샤오란을 닭장 안에 있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도주했습니다. 처음 현장의 흔적으로 봐서는 누군가가 여성을 폭행한 후 살해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1년 전 이혼한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강력한 용의자인 전 남편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흉기를 휘둘렀던 사람은 고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주저하던 경찰은 검거한 그가 왜 그녀를 살해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아주 간단해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논댓가로 죽어 마땅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둔 돈도 열정도 모두 주었는데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목적으로 접근해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결정적인 원인은 마지막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시에는 인주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